자,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마 카카오톡, 유튜브, 그리고 바로 이 앱 쿠팡이 상위권에 있을 겁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 문 앞에 놓여 있는 그 마법 같은 로켓 배송 상자.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서 없으면 일상생활이 마비될 것 같다는 분들 참 많으시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쿠팡 회원이고 와우 멤버십 회원만 해도 1,4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니까요. 사실상 전 국민의 쇼핑 인프라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이 쿠팡이 멈춰버린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주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로켓 배송 자체가 불법이라며 국가가 강제로 영업을 정지시킨다면요. 에이 설마 그 큰 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겠어?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유통업계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살벌한 법적 공방이 바로 이 영업정지를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 이 거대 권력과 거대 기업이 맞붙은 건데요. 과징금 규모만 무려 1,600억 원대, 역대 유통업계 최고액입니다. 쿠팡은 이에 질세라 로켓 배송 중단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공정위는 쿠팡에게 그토록 가혹한 칼날을 들이댔고 쿠팡은 왜 배송을 볼모로 잡고 싸우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현관문 앞을 지배하는 거인 쿠팡의 영업정지 검토 상황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전쟁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PB 상품이라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편의점 가시면 CU나 GS25 로고 박힌 우유나 과자 보신 적 있죠? 그게 바로 유통업체가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 PB 상품입니다. 쿠팡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곰곰쌀, 탐사수 생수, 코멧 휴지 같은 것들이죠. 문제는 쿠팡이 이 PB 상품을 파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쿠팡 검색창에 생수라고 검색했다고 칩시다. 소비자는 당연히 판매량이 많거나 가격이 싸거나 후기가 좋은 순서대로 정렬된 결과를 기대하죠. 그게 우리가 믿는 알고리즘의 공정함이니까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쿠팡이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서 자기네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고정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냐면요. 축구 경기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심판이 갑자기 선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뛰어든 격입니다.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물건을 팔 자리를 내어주는 심판이자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자기네 팀 선수, 즉 PB 상품을 데리고 와서는 상대팀 골대 바로 앞에서 공을 차게 해준 셈이죠.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무려 6만 4천여 개의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100위권밖에 있어야 할 상품이 갑자기 1페이지 1등으로 올라오는 기적. 이게 알고리즘 조작이 아니면 뭐냐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임직원 동원 의혹입니다. 물건 살 때 별점이랑 후기, 그거 보고 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쿠팡 직원 2,200여 명이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자기네 PB 상품의 후기를 달고 별점을 높게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려 7만 개가 넘는 리뷰를 작성했다는 건데요. 일반 판매자들은 체험단 모집해서 리뷰 몇 개만 달아도 어뷰징이라며 계정이 정지당하는데 정작 플랫폼 주인인 쿠팡은 직원들을 시켜서 리뷰 공장을 돌린 셈입니다. 공정위는 이걸 고객 유인 행위, 즉 소비자를 기만해서 자기 물건을 사게 만든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공정위가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래서 내린 처분이 바로 과징금 1,628억 원 부과, 그리고 시정명령입니다. 이 1,500억 원이라는 돈,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유통업계 역사상 부과된 과징금 중 단연 최고액입니다. 게다가 공정위는 단순히 돈만 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 조작하지 마라. 임직원 이용해서 리뷰 달지 마라. 즉, 검색 순위 산정 기준을 뜯어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여기서 쿠팡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보통 기업들은 공정위 처분이 내려지면 일단 납작 엎드리거나 조용히 소송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달랐습니다. 아주 즉각적이고 공격적으로 반박 성명을 냈죠. 쿠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은 상품 배열, 즉 진열의 방식이다. 오프라인 대형마트를 봐라.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자기네 PB 상품인 노브랜드 제품을 제일 잘 보이는 골든존에 진열하지 않느냐. 그게 불법이냐. 온라인에서 검색 순위를 조정하는 건 오프라인의 진열과 똑같은 마케팅 전략이다. 이걸 막는 건 유통업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그리고 쿠팡은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립니다. 만약 공정위 명령대로 알고리즘을 다 뜯어고치면 우리는 더 이상 로켓 배송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쿠팡 주장에 따르면 로켓 배송이 가능한 이유는 직매입 상품, 즉 쿠팡이 미리 사둔 물건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빨리 팔아치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PB 상품이나 직매입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지 못하게 하면 재고가 쌓이고 효율이 떨어져서 결국 전국 단위의 물류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논리죠.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부산 물류센터 건립 계획 철회 검토였습니다. 나아가 로켓 배송 서비스 자체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죠. 이건 사실상 소비자를 볼모로 잡은 벼랑 끝 전술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건드리면 국민들이 사랑하는 로켓 배송이 사라질 수도 있어.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정부에 되물은 셈이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쿠팡이 잘못한 건 맞는데 로켓 배송 없어지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공포와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이 소비자를 인질로 협박하냐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나 싶었는데 여기서 법원이 등판합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안소송, 즉 진짜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잠시 미루라는 결정이었죠.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쿠팡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공정위 명령대로 당장 알고리즘을 바꾸면 쿠팡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너무 크다고 본 겁니다. 시스템을 다 갈아엎었는데 나중에 쿠팡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 손해는 누가 보상해 주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쿠팡 영업정지나 로켓 배송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게임, 지루하고 긴 법적 공방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2년, 길게는 3년 넘게 이어질 이 재판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알고리즘은 영업비밀인가? 아니면 공정한 시장의 규칙인가? 쿠팡은 알고리즘이 자기네 핵심 경쟁력이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공정위는 그 알고리즘이 소비자를 속이는 도구로 쓰였다면 당연히 제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쿠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이민족 같은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공정위가 최종 승소한다면 대한민국 플랫폼들의 검색 알고리즘은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르게 될 겁니다.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별 문제입니다. 쿠팡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죠. 왜 대형마트는 PB 상품을 입구에 쫙 깔아놔도 뭐라 안 하면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법원이 과연 온라인의 검색 노출과 오프라인의 상품 진열을 동일한 선상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온라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댈 것인가? 이게 판결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셋째, 소비자 후생입니다. 이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조작으로 인해 소비자가 비싼 PB 상품을 사게 되거나 선택권을 침해받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쿠팡은 말합니다. 우리가 PB 상품을 싸고 빠르게 공급했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기여했고 소비자들은 혜택을 봤다. 실제로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 좋은 PB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법원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공정한 경쟁 질서냐? 아니면 당장의 소비자 혜택이냐? 이 싸움이 더 흥미로운 건 전 세계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도 이 문제로 난립니다. 미국의 아마존도 자기네 PB 상품을 우대했다가 반독점 소송에 휘말렸고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플랫폼 기업들의 독주를 막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정위도 이런 세계적인 규제 흐름에 발맞추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쿠팡 하나 잡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거대해질 플랫폼 공룡들을 통제할 선례를 남기고 싶은 거죠.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약 규제가 너무 강해지면 기업들의 혁신 의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쿠팡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로켓 배송망을 깐 건 결국 시장을 장악한 이익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네 맘대로 하지 말라고 손발을 묶어버리면 누가 수조 원을 투자해서 인프라를 깔겠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로 규제하지 않으면 쿠팡 같은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올려도 품질을 낮춰도 소비자는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하는 독점의 폐해를 맞게 될 겁니다. 이미 쿠팡은 와우 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한 번에 58%나 올린 적이 있죠. 시장을 장악한 자의 여유이자 횡포라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쿠팡 영업정지 검토 상황은 당장 내일 로켓 배송이 멈추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잠시 멈춘 것이죠. 하지만 뇌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온라인 쇼핑 지형도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쿠팡이 이긴다면 플랫폼 기업들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질 겁니다. 자체 상품을 밀어주든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든 그건 기업의 자유라는 판례가 남게 되니까요. 반대로 공정위가 이긴다면 쿠팡은 물론이고 네이버나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검색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수정해야 할 겁니다. PB 상품을 무기로 수익을 내던 구조도 대대적으로 손봐야겠죠.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복잡 미묘합니다. 공정한 시장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 집 앞에 배달되는 생수 한 병의 편리함도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과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불공정을 덮을 수 있는가? 아니면 공정이라는 잣대로 혁신의 속도를 늦춰야 하는가? 쿠팡 사태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받아먹는 대가로 공정한 선택권을 너무 쉽게 내어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기업이 피땀 흘려 만든 운동장에서 기업 맘대로 뛰지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거대한 법적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나올 증거들, 그리고 양측의 치열한 논리 싸움은 한편의 법정 드라마보다 더 스펙터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무심코 누르는 구매 버튼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쿠팡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지금, 우리는 이 사태를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볼 수만은 없습니다. 로켓 배송 상자 속에 담긴 것이 단순히 물건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정의와 우리의 미래가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유통판을 뒤흔들고 있는 쿠팡과 공정위의 세기의 대결, 그 내막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전쟁의 끝에 웃는 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청구서가 되어 돌아올까요? 계속해서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상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